자, 첫 번째 또 문제는 뭐예요?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달들을 한 번에 담는 건 똑같죠? 근데 업데이트라는 걸 이용해달래요. 업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업데이트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일단 요 밑에 있는 거 다 줄게요. 저는 여기다가 months and days 2라는 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라는 걸 하나만 만들고, 여기다가 2월. 자, 사실 2월은 이미 있어요. 29일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2월 28일로 한번 써볼게요. 28일. 그 다음에 29. 그 다음에 4월. 4월은 30일. 그 다음에 5월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썼는데, 저는 요 두 개를 더 할 겁니다. 두 개를 더 할 건데, 만약에 지금 2월은 29일 요 녀석이 없다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2월, 2월이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업데이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 요 녀석한테 기존 이제 months and days한테 업데이트라 쓰고 여기다가 소괄한 다음에 months and days 2를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면 뭐냐면 얘네 둘을 합쳐줍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을 합쳐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줘요. 자, 그 다음에 합친 다음에 한번 months and days를 출력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 두 개가 합쳐주는 게 바로 업데이트라는 함수예요. 지금 이 코드에 세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세 개가 있고 여기도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요 세 개가 여기 추가되는 건데 그러면 요소가 6개 되는데 왜 5개가 된다? 겹치는 게 몇 개? 하나죠. 그죠? 2월이 지금 겹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 months and days에 없는 거는 추가가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 이런 식으로 키가 겹친다? 그러면 그게 수정이 돼버립니다. 값만 교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게 추가가 되면 이제 수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기존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값만 추가되는 게 바로 업데이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해가지고 이 업데이트를 희한하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요런 식으로 쓰시는 분도 계신데, 안 돼요. 이거는 문법 오류입니다. 정확하게 점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내장 함수는 다 이렇게 점 해가지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자, 문제 보면, 자, 영수형이 철수의, 민수의 나이를 딕셔너리에 담아달라 하는데, 그니까,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담았어요? 그동안?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담았다는 거죠. 11, 12, 13, 14.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얘가 정확하게 영수나인지 영이나인지 철수나인지 민수나인지 안다 모른다? 알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래 안다고 쳐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영인아이가 1번째인 걸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굳건히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철수의 나이 영인아이가 1번째인 걸 믿고 나서 0번째 나이를 삭제해서 이게 뭐예요? 영수나이 삭제죠. 그죠? 자, 영수나이 삭제한 다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이지스 1번째가 영인아이라고 알고 출력했는데 누구 나이가 나왔고요? 자, 누구 나이 나왔어요? 철수 나이 나왔어요. 왜 그러죠? 자, 리스트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스트는 연속되어 있는 이제 자료 구조긴 한데 0번째가 삭제가 되면 그 1번째 해당 인덱스가 삭제가 되면 그 뒤에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 그 데이터가 앞으로 당겨져 옵니다. 그러니까 즉 얘가 원래 0번째였지만 얘가 0번째, 얘가 그리고 1번째였죠. 근데 얘가 0번째 요소가 삭제되면서 이 10이었던 요 값이 즉 1번째였던 요 녀석이 0번째로 당겨와요. 그게 바로 리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는 1번째가 지금 0이나인 걸 굳건히 믿고 있었지만 인덱스로 접근하니까 철수 나이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뭐다? 그래서 뭘 쓴다? 딕셔너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데이터, 완전 복잡하진 않지만 정확하게 식별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써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민수 자, 프린트 해가지고 에이지스 출력해보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누군가 나중에 영수나이 삭제해달래요. 그러면 영수나이를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에이지스 영수 자, 영수나이를 여러분들 삭제했다 해가지고 그게 0이를 가져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영수를 삭제하던 말던 나는 0이나이 가져올래 하면 어떻게 가져오면 되니까 에이지스 한 다음에 나 0이나이 가져올래 이렇게만 해주면 0이나이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로 우리가 라벨링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작업하는 게 가능해요. 게다가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로만 접근하면 얼마든지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변수 지을 때 보통 여러분들 이 변수 지을 때 이 복수냐 단수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변수를 그냥 가볍게 짓는 분들 계신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습한다 해가지고 A로 짓고 B로 짓고 C로 짓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은데 근데 정확하게 변수명을 지으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개발자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변수명 짓는 걸 제일 어려워해요. 변수나 또는 함수명 이름 짓는 걸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로 지어야 될 건들 명사로 지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변수명은 웬만하면 동사로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동사라는 건 뭐예요? 플라이가 날다라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플라이라고 이렇게 적어버리면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 함수명 같은 경우는 동사로 짓는 게 맞는데, 근데 변수명은 웬만하면 명사로 지으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게다가 고개 같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숫자 10개, 숫자만 받겠다 하면 이제 그런 거는 리스트로 담으면 돼요. 근데 뭐 누군가의 나이를 적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담는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딕셔너리로 데이터를 담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리스트를 써야 되고 언제 딕셔너리를 사용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회 출력하는 거네요. 순회 출력은 사실 어떻게 하면 돼요? 순회 출력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하시면 되겠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폼은 돌려가지고 name in ages. 자, 프린트 name 이렇게 써버리면 뭐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키만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키스만 이용하면 그러니까 키스를 이용해서도 키를 가져올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만 넘겨도 여러분들이 키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나이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age, 그 다음에 ages에 여기다가 name 넘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name, 그 다음에 ag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영수 뭐 몇 살, 0이 몇 살, 0을 철수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여기다가 살까지 붙여주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에이지스만 이용한다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좀 더 효율적으로 출력하려면 어떻게 뭐 쓰면 된다? 바로 아이템즈 쓰면 되겠죠. 아이템즈를 쓰게 되면 얘는 키하고 값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키, 네임이죠. 그 다음에 에이지, 밸류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도 얘 같은 경우는 3줄짜리 써줘야 되는데 얘는 2줄로 퉁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출력하는 것들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출력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딕셔너리도 기초 중에 기초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뭐든지 기초를 빡세게 해야 돼요.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 문제 드렸을 때 또는 응용을 하려고 할 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지, 이게 뭐고, 딕셔너리를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익혀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